모아모아톡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모아모아톡 오늘도 최은숙 여러분 곁에 정확한 시간에 정확하게 찾아왔습니다. 가을이 왔어요. 가을이 깊어 있습니다. 여러분 올해는 특별히 단풍이 그다지 아름답지 않다는 거는 지난번에 유니스 강의 나왔을 때 얘기 많이 했어요. 비가 많이 오고 또 날씨가 뭐 갑자기 추워지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서 단풍이 그닥 아름답진 않다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단풍은 지천에 깔려 있고 우리의 마음은 굉장히 스산합니다. 가을이 되면 이상하게 사람들이 시와 소설 뭐 이렇게 약간 문학적인 어떤 느낌을 갖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소설가 중에 한국 소설가 중에 지금은 작고하셨는데 박영한 선생님이 계십니다. 박영한 선생님이 쓰신 소설 중에 여러분이 가장 잘 아는 소설은 머나먼 송바강 그리고 아마 왕릉일가를 기억하시는 분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머나먼 송바강과 왕릉일가는 모두 드라마로 제작되었던 그런 작품들인데요. 그분이 쓰신 소설 중에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그 이제 뭐 단칸방을 얻기 위해서 이렇게 다니는 뭐 이런 얘기인데 정말 재미있게 읽었거든요. 왜 제가 갑자기 소설과 중산층 얘기를 하느냐? 오늘 조이스 구가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사실 내가 이렇게 인트로를 하는데 조이스 구도 웬 소설? 이런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어요. 네, 우리는 중산층이라는 소설이 쓰여진 게 1970년대 후반쯤 됐기 때문에 그 당시에 중산층은 약간 산동네 얘기도 나오고 막 이런 그런 소설이에요. 그렇군요. 내가 너무 해박한가요? 그러신 것 같은데 저 전혀 모르는 소설이에요. 네, 하여튼 이제 머나먼 송바강으로 워낙 유명하신 박영한 선생님의 소설 중에 하나인데요. 그때의 중산층이라는 얘기를 처음 들은 사람들도 많았을 거예요. 중산층은 도대체 뭐냐? 우리가 늘 중산층 얘기를 하는데 내가 중산층이냐? 뭐 이것도 모르고 사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이제 조이스 구께서 미국에서 정의하는 중산층은 어떤 것인가 얘기를 하겠다라고 하신 바람에 제가 가을이라 마음도 수산한데 하면서 옛날 생각이 난 거예요. 그러셨구나. 자, 그러면 여러분, 저는 중산층일까요? 아니면 TV를 보고 계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중산층일까요? 상위, 상류 사회이고 싶다고요? 중산층이 먼저 되세요. 그게 데피니션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리고 사실 사람마다 생각하는 것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옆에서 보면 저 사람은 잘 사는데 생각하지만 또 본인은 나는 너무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되게 많고 이제 상대적인 약간 상대적이에요. 비교해서 맞아요. 옆집을 보면 이제 거기에 맞춰서 이렇게 가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쉐어하고 싶은 거는 이제 그런 일만 전문적으로 하는 회사들이 봤을 때 미국에 있는 중산층이 어떻게 되냐. 그러니까 저희 이제 차트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걸 보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이제 한 사람을 바탕으로 했을 때 이제 한 사람을 기준으로 했을 때 미들 인컴을 중산층 한 26,000이라고 계산을 해요. 한국도 중산층이라고 부르지만 미국에도 중산층이라고 부르는 단어가 있다는 얘기네요. 미들 클래스라고 있죠. 미들 클래스. 그야말로 중간이네요. 중간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upper income, upper class가 있는데. 그럼 low class도 있어요? 그럼요. 그 밑에는 다 이제 low class가 되는 거죠. 그렇구나. 근데 생각보다는 이렇게 이제 그 statistics 뽑아먹고 해놓은 거가 저희가 생각하는 것보다 넘버가 되게 낮아요. 그래요? 네. 한 4명이 살면 얼마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조지아도 사실 그게 비싼 데는 아닌데. 그렇죠. 근데 4명이 뭐 애들 학교 다니고 또 이제 뭐 가끔 여행도 가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이러려면 한 8만 불 정도는 있으면 되지 않을까? 네,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그런데 8만 불에서도 이제 인컴이 8만 불이라고 하면 텍스를 뭐 좀 빼고 나면 되게 좀 그것도 굉장히 타이트한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지만 저는 10만 불 그럼 너무 많은 것 같으니까. 그러니까 8만 불 정도. 그런데 실제적으로는 4명 기준으로 한 52,000이 미들 클래스 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언제쯤 쌍팔년도 얘기하는 거예요, 2016년.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오래된 게 아닌 거예요. 차트 좀 보여줘 보세요. 차트를 지금 올리시면
지금 upper income이 한 사람은 네. 78,000불부터 네. 두 사람은 11만부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저거는 그러면 상위 예, 계급이라는 그렇죠. 상위 계급은 좀 그렇고 인컴이 상위층이라는 거죠. 예. 미들 인컴은 그러니까 네 명 기준일 때 52,000밖에 안 되는 거예요. 52,000불에서 텍스를 빼고 나면 실제로 내가 생활비를 쓸 수 있는 건 4만 얼마란 얘기잖아요. 4만 불도 좀 안 될 수 있죠. 아 그러면은 집값 페이하고 자동차 페이하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네. 애들 학교는 어떻게 보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대 비용을 하기가 너무 힘든 거죠. 맞아요. 학교는 돈을 안 내지만.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저한테 제가 플래닝 얘기를 하게 되면 저는 플래닝 필요 없어요. 저는 간신히 뭐 하고 간신히 먹고 살아. 필요 없어요. 네, 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정말로 플래닝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본 거는 미들 인컴이 굉장히 낮잖아요. 네. 낮은데 어퍼 인컴이 되게 높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높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이제 다른 거는 이게 지금 건강보험을 들 때가 왔잖아요. 11월 1일부터. 그렇죠. 네, 오바마케어. 네. 비록 때가... 내년에 이제 그 페널티는 없어진다고 하지만 나를 위해서 들어놓는 그렇죠. 거죠. 그리고 인컴이 작으신 분들은 이제 텍스 크레딧이 아직도 주어지니까 그렇죠. 들어야 되는데 이 차트를 올려주시면 2019년에 미니멈 인컴을 벌어야 하는 거가 한 사람이 12,000 정도가 되고 4명이 25,000인 거예요. 이렇게 벌면 그러면 그 거의 도움을 100% 준다. 도움을 받는 거죠. 도움을 준다. 근데 이제 이게 인컴이 올라갈수록 크레딧 받는 게 줄어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4명 기준으로 했을 때 2019년 커버리지는 25,000에 4배를 하면 거의 10만이 되잖아요. 10만까지는 베네핏을 받아요. 크레딧을 받아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은 미들 클래스라고 우리가 정의를 했지만 4명 기준으로 봤을 때 52,000불. 예. 네. 10만까지는 정부에서 보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산층이라고 이름은 붙였지만 스틸 보조는 해주는 거. 아니 보조받는 중산층은 우리가 생각하는 중산층하고 그렇죠. 개념이 다른데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어떠한 리포트를 받느냐에 따라서 내가 중산층인지 아닌지를 결정을 하게 되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걸 보면서 느끼는 거는 저한테 중산층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는 뭐냐면 이거보다는 좀 높아서 아무 혜택을 받을 수는 없어요. 정부의 어떤 혜택을 받을 수는 없지만 그러니까 아마도 4명 기준에서 10만이 넘으시는 분들. 그러면 아무 혜택은 받을 수 없지만은 텍스는 또 다 내야 되고.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중산층 하면 그게 저는 제일 많이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 얘기 많이 해요. 나는 낼 거는 다 내는데 보조는 아무것도 받지 못한다. 특별히 애들 대학 보낼 때가 되면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되죠. 맞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분들이 이제 플래닝을 한다는 개념에서 보면은 그런 분들이 정말 이제 플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지금 말씀하신 거대로 한다면 그 숫자로 만약에 우리가 정의를 한다. 그러면 사실은 4명당 한 10만. 그렇죠. 그러니까 10만에서 15만 사이가 제일 괴로운 거네요. 그렇죠. 그 15만 이상은 돈이 많으니까 그냥 뭐 등록금도 내도 되고 이럴 수 있지만 10만에서 15만은 텍스 내고 생활비 하고 하면 아무것도 약간의 여유밖에 없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가 또 이제 은퇴 준비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보통 이제 그런 분들은 또 401k나 회사에서 주는 이런 데 넣어놓잖아요. 그러니까 그거 외에는 사실 별게 없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를 또 만들어 놓으셔야 되는 거예요. 미래를 위해서. 아마도 그런 분들은 또 하셨을 때도 별게 없을 거 아니에요. 도움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거의 다 쓰고 그다음에 도움은 못 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제 생각에는 이제 그런 분들을 아마도 이제 어떠한 진정한 의미의 중산층이 아닐까. 숫자적으로 보지 않는 지금 사실 숫자를 이제 TV 화면으로 보시면서 놀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맞아요. 중산층, 뭐 미들 클래스, 미들 인컴이라고 규정하는 그 넘버가 전 미국 통계로 2016년 통계로 그렇죠. 4인 가족 기준 52,187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뭘 먹고 살려는 거냐. 그렇죠. 그럼 미국식으로 먹고 살면 저 돈으로 되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가 전혀 못 먹고 살아. 한국식으로 먹는 게 돈이 좀 더 들어요. 왜냐면 미국식으로 먹으면 그 심지어 냉동식품도 99전에 사서 한 끼를 먹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한국식으로 먹으면 좀 더 드는 건 사실이라 미국식으로 먹고 살면 4명이 저렇게 먹고 사나 보다 하는데
그런데 이제 퀄리티가 없는 거죠, 라이프가. 그러니까 먹는 것도 이제 그 로우 인컴으로 갈수록 그런 이제 방부제 많이 들은 그런 걸 그러니까 많이 먹게 깡통을 되면 많이 먹는 거죠. 그러니까 맞아요. 이제 우리 건강에도 안 좋고 또 네. 비만과 연결이 되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이제 이걸 제가 왜 보여드리고 싶었냐면은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내가 어느 중간쯤에 있을까 하는 그거 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우리의 이제 시민 의식도 그렇게 좀 잘하면 어떨까. 그러니까 이걸 보면 나는 사실은 괜찮아요. 어퍼 클래스고 그래도 전체 미국 평균에 비하면 먹고 살만한 사람이구나. 그렇죠. 그래서 좀 더 시민의식을 가지고 나는 그래도 퀄리티 있게 살고 있는 거다. 그렇죠. 안심을 해라. 그게 굉장히 좋은 뜻이네요. 그렇게 하면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honest money를 가니까 레이블을 해서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집회하고 음식 먹고 애들 학교 보내면 이제 끝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다른 이제 주머니를 만들어 놔야 되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러니까 잘하게 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 돈을 거잖아요. 잘하게 하는 돈을 잘하게 하는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이제 어떻게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는데 잘 활용해서 하겠느냐. 이제 그런 게 중요하게 될 것 같아요. 그걸 좀 구체적으로 알려줘 보세요. 지금 뭐 로또 때문에 난리가 전 미국이 난리가 나는데 근데 그거 사야 돼. 그러니까 그거 아니면 방법이 정말 없는지 뭘 돈을 어떻게 키울 수가 있는지 그걸 좀 알려주셔야 돼요.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시간이 중요해요. 무슨 시간? 그러니까 돈을 넣어놓고 기다릴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는. 근데 은행에 넣어봤잔데요. 그러니까 은행에 말고 이제 다르게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은데, 그러니까 조바심을 갖지 마라. 그렇죠. 그리고 이제 올라갔어 하고 뭐 그것도 아니고 내려갔어 하고 또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미국에서 보통 일하는 사람들이 돈을 제일 많이 모아서 은퇴하는 게 401k 플랜인 거예요. 그거는 넣어놓고 잊어버리는 거고 뺐다 넣었다를 안 하는 거잖아요. 특별한 경우가 있지 않은 이상. 그러니까 우리가 젊은 친구들한테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한테도 교육을 시키는 게 되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일찍 시작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가 10년을 기다리면 2배 이상을 넣어야 되는 거예요. 20년을 넣어야 된다는 얘기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20살에 10,000불을 넣어서 됐다는 결론이면 내가 30달에 시작하면 그 2배 이상을 넣어야 같은 돈이 된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은퇴를 하게 될 때. 그러니까 이제 빨리 시작하는 게 좋고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내가 돈을 매니지하는 거를 배우면 그게 도움이 되는데 이제 많은 경우가 패밀리가 원데 대충은 알고 계시지만 실질적으로 얼마가 돈이 나가는지 모르시는 분도 상당히 많으시더라고요. 맞아요. 그냥 나가는 거 같은데 그리고 이제 크레딧 카드도 많이 사용하시는데 크레딧 카드 인트레스트가 사실은 되게 높아요. 되게 높은데 뭐 그렇게 하고 가지고 계시는 분도 너무너무 많으시고 그러니까 플래닝을 한다는 의미는 우리 전체적으로 우리 인컴이 그래 그래도 괜찮네 미들 인컴 이상이고 어퍼 인컴 뭐 거기 어디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러면은 그 우리 리빙 익스펜스를 빼고 나서는 어떻게 잘 활용을 해서 플랜을 좀 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고자 하는 거를 준비하는 거가 굉장히 중요할 것 같아요. 플래닝 그러면은 남의 얘기인 줄 알고 돈 많은 사람들 혹은 돈이 아주 없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했던 분들 오늘 굉장히 좋은 시간에 지금 굉장히 좋은 정보 얻고 계시니까요. 딴 데 돌리지 마시고 뭐 돌릴 데도 없어요. 우리 조장 KTN밖에 없어요. 여러분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모아모아톡 오늘은 조이수구 회계사님 나오셨습니다. 조이수구 회계사님이 한 달에 한 번 정도 정기적으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실질적인 정보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조이수구 회계사님이 일하시는 회계사 펌의 이름은? Best Accounting and Tax Solutions. 퀴즈 맞추셨어요, 여러분? 너무 길어요. 그렇죠? 그냥 베스트 어카운팅. 그렇게 부르면 돼요. 베스트 어카운팅. 조이수구 회계사님이 대표고요. 그리고 장소는 그 뉴코아. 맞아요. 뉴코아 건물의 2층에 있어요. 여러분, 요즘 그 앞에 공사하느라고 탁 트여서 더 잘 보여요. 맞아요. 왜 이 얘기하냐면 여러분 올해가 끝나가고 있어요. 맞아요. 올해가 끝나갈 때 걱정하셔야 될 게 내년 텍스예요. 개인은 4월 15일이고 이제 그 회사 우리가 3월 15일까지. 3월 15일인데 그 기간이 12월 31일로 끝나는 거예요. 뭐 3월까지 하면 돼. 이게 아니고 텍스 피리어드는 12월 31일. 그거로 생각하면 지금
2달여밖에 남지 않았어요. 맞아요. 이제 어떻게 하면 내가 올해 텍스를 좀 줄일 수 있는가를 지금 생각하셔야 될 게 얼마 남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죠? 맞아요, 맞아요. 특별히 이제 W2 그냥 다른 회사에서 인플로이로 일하시는 분들은 사실 별로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많지가 않으니까 이제 그분들이 보실 수 있는 거는 어떻게 401k에 더 넣을 수 있는지 그거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회사마다 좀 큰 회사들은 이제 Health HSA 어카운트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해주는 게 있어요. 베네핏으로. 그러니까 만약에 올해 텍스를 많이 낼 것 같으면 거기에다가 맥시멈으로 많이 넣어놔라. 그렇죠. 맥시멈으로 넣어놓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고요. 이제 개인인데 무슨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인베스트먼트 어카운트를 갖고 있어서 뭐 스탁이나 반드나 이런 거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그거를 지금 이제 스테이먼을 찾아볼 수가 있어요. 지금까지 10월까지 어떻게 퍼포먼을 했는지에 따라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하비스팅이라고 해요. 그거를 봐가지고서 이제 정리를 해서 돈이 빠진 게 있으면 그거를 이제 최대한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활용을 할 수가 있고 또 더 또 이제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그 뭐 라이프 인슈런스라든지 이런 거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익스체인지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로스한 머니를 특별히 이제 이걸 말씀드리는 이유는 유니버설 라이프라든지 베리어블 유니버설 라이프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런 텍스 혜택을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고요. 이제 자기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의 우리 교민들 그러니까 스케줄 C라고 하잖아요.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 뭐 스케줄 C 모든 pass-through entity가 이번에 새로운 게 생겼잖아요. 디덕션이 qualified business income이라고. 작년에 비해서 그러니까 2017년 기준 비해서 굉장히 많이 텍스를 세이브할 거다 기대들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20%를 이제 디덕션을 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을 잘 활용을 하시려면 특별히 이제 넷 인컴이 많아지시는 분들은 지금 10월, 11월, 12월에 이제 플랜을 셋업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31만 5천이 그 이제 그 threshold인데 그거가 넘을 것 같은 분들은 내려야지 20% 공제를 받는 거예요. 특비 서비스. 어떻게 내려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회사를 통해서 하시잖아요. 자기 거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한 가지 예는 은퇴 플랜을 만들 수가 있는데 보통 부부가 하시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솔로 401k를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에 맥시멈으로 돈을 넣을 수 있게 되고 그것은 지금도 셋업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10월에 셋업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야지 10월, 11월, 12월 세 달 걸로 해서 이제 맥시멈으로 돈을 빼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 측에서 주게 되는 프로핏은 이제 그건 내년에 넣어도 되지만 그러니까 내가 내는 컨트리뷰션 어마운트는 이제 3개월밖에 안 남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제 정해져 있는 그런 그 플랜을 잘 사용해서 해가지고 빼실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비용을 좀 더 많이 만들고 그 다음에 텍스 디덕터블 되는 그 돈을 많이 만들어라 지금 이런 뜻인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프로핏이 35만이라고 쳐요. 35만인데 그러면 20% 공제를 못 받으시는 거예요. 텍스 공제를. 그런데 35만인데 내가 5만을 치웠어요. 그럼 30만이잖아요. 30만의 20%는 이제 그 좀 더 들어가서 계산하는 것들이 있지만 우리가 이제 가장 간단하게 계산한다고 치면 6만이잖아요. 그렇죠. 그 6만을 뺄 수가 있는 거예요. 텍서블 인컴에서. 자, 여러분 이게 뭐냐면은 이제 법이 바뀌어서 20% 디덕터블이라는 어떤 그 비즈니스 인컴에 대한 그게 생겼는데 그게 35만이 넘어가면 20%를 안 준다는 거잖아요. 31만 5천. 31만 5천. 그러면 내가 32만 불을 만약에 신고하거나 33만 불을 신고하게 되시는 분들은 얼마 차이로 있지 않은데 그것 때문에 디덕터블을 못 받게 되니까. 그러니까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40만이 넘어가 41만인가가 넘어가면 이제 그것도 다른 회사가 그렇죠. 그렇고 이제 보통은 이제 서비스 직업을 하시는 분들에 한해서는 이제 31만 5천이 내 인컴이 이제 그 시작 가능 그러니까 플래닝을 정말 해야 되는 시작 단계인 거죠. 그 31만 5천을 밑으로 내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을 생각하는 게 좋다 이런 뜻인데요. 첫 번째. 31만 5천을 벌어야 돼요, 여러분. 그렇죠. 31만 5천이 아니면 걱정할 필요도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 주위에 31만 5천원 버는 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배 아파. 네. 31만 5천원 버는 분들도 있으시니까 배 아파. 그분들은 제일 큰데 사실은 그 밑에 있는 분들도 네. 인컴이 그렇게 되지 않아도 텍스는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텍스는 정해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얘기했잖아요. 죽기 전까지 텍스를 안 낼 수가 없다. 그러니까 내야 되니까 그거를 갖다 어떻게 줄이겠냐. 줄이면서 내 비즈니스를 갖고 있는 동안에 이제 텍스가 연기되는 잘하게 하고 그 은퇴를 준비하는 개념에서 봤을 때는 아주 잘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금 10월이 돼서 벌써 늦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많으신데 충분히 가능하시고 이제 제 손님 중에 한 분이 이제 리얼 에스테이트를 하시는 분이 있는데 부동산을 하시는 분인데 이제 굉장히 잘 하시니까 이제 지금 그걸 다 셋업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그분 이제 부부가 들어가게 되면 거의 이제 11만 불 정도를 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11만 불을? 와, 벌기도 어려운 돈을.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그걸 텍스를 낸다고 생각하시면 텍스 브레이크이 내려갔다고 하더라도 거의 37%, 43% 정도 텍스를 내야 되잖아요. 그럼 거의 뭐 3만 5천, 4만 돈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내가 11만 불을 나중에 은퇴해서 넣어놓지만은 내 실제적으로 나가는 돈은 훨씬 줄게 되잖아요. 그렇죠. 6만 5천 정도밖에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것을 잘 활용하시는 거가 되게 중요해요. 아니 텍스 얘기를 하면요 이런 게 있어요. 일단 돈을 많이 버는 게 좋아요. 맞아요. 우리는. 그죠? 그래서 맞아요. 많이 벌기 위해서 엄청 노력을 해요. 근데 텍스를 딱 낼 때가 이제 3월 15일, 4월 15일이 딱 되면 난 많이 벌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내라 그래. 맞아요. 이렇게 되는 거. 왜냐면 대부분 그 돈이 내 주머니에 있는 게 아닌데 그때가 됐을 때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법으로는 쿼럴리 미리 내놔라.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상하게 돈이 없어. 벌긴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좀 인터레스트를 내더라도 3월 15일 날 내겠다. 뭐 심지어 그걸 익스텐드도 하고 그렇죠. 텍스 낼 돈이 없어요 실제로. 근데 정부에서는 나더러 벌었다고 텍스를 내라는 거예요. 난 그게 너무 이상해요, 여러분. 난 돈이 없는데 왜 텍스를 내래지? 이러는데 뭐 먼슬리로 따지면 벌었다고 하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 플랜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는 아마 비즈니스 하고 계신 모든 분들이 100% 똑같은 마음이야. 그런 거는 그러니까 그거가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이 이제 그게 되게 중요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매달 아니면 거의 매일 사실은 이런 요새는 테크놀로지가 하도 발전해서 그게 충분히 가능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잘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한 북키핑을 어카운팅이라고 생각하시고 그것만 하면 다 된다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그보다 비즈니스를 하는 입장에서 더 중요하신 거는 매니지먼트 어카운팅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넘버를 가지고 이걸 어떻게 엑스트랙해서 내가 better manage 하는데 사용하느냐 그거를 했을 경우에 이게 이제 이런 플래닝 하는데 진짜 도움이 되고 사실은 그 돈이 안 벌린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어딘가에는 있어. 그렇죠. 맞아요. 어딘가 나갔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말하자면 회사가 커갈수록 어떻게 말하면 어카운팅이나 그 개념도 더 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같이 더 잘하게 되고 그걸 좀 더 활용하게 되면 이제 이렇게 먼틀리로 혹은 쿼럴리로 플랜을 해서 돈을 치우는 것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사실 우리가 처음 시작을 해요. 비즈니스도 크지 않고 뭐 이제 뭐 맘앤팝 스토어라고 우리가 말하듯이 그리고 뭐 처음에는 정말 옛날처럼 그 이제 장부에다가 손으로 쓰기 시작하다가 점점 뭐 컴퓨터 그다음에 퀵북 뭐 이런 걸 쓰게 되면서 그 다음에는 이제 머리 아픈 지점이 오는 거죠. 그때는 사실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플랜을 세우면 실제로 세이브하는 돈이 그 비용으로 지급되는 돈보다 훨씬 많은데 그걸 언제 느끼냐면 3월 15일에 느끼는 거지. 그땐 too late, 여러분. 그래서 지금이 10월 달 이제 다 갔어요. 저희 방송이 목요일 날 방송이 되면 10월 달이 사실 뭐 한 일주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이 되거든요. 그렇지만 아직도 늦지 않았다. 여러분. 지금 당장 그러니까. 지금 당장 플랜을 하시고 텍스를 세이브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게 여러분들 내후년이 됐을 때 깜짝 놀라실 그런 결과를 갖게 됩니다. 일단 그 리타이어머니가 지금 아까 말씀하실 때 나한테 생긴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잊지 마시고 이
베스트 어카운팅 조이스 구. 조이스 구를 제가 자꾸 초이스 구라 그래요, 여러분. 조이스 구를 초이스 해주십시오. 아주 좋습니다. 기가 막힙니다. 예, 감사합니다. 플래닝을 정말 잘하세요, 여러분. 그리고 굉장히 똑똑하세요. 이분이 영어도 엄청나게 잘하십니다. 사실 1.5세에 거의 가깝다고 제가 저하고 비슷한 나이에 미국 왔는데 너무 영어를 잘해서 꿀립니다. 무슨 말씀? 자, 조이스 구를 초이스 해주시기 바라면서요. 또한 모아모아톡 계속 재미있게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의 정보가 쑥쑥 올라갑니다, 여러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좋은 시간 보내주시길 바라면서 최은숙 물러가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